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종목은 최근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삼성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코로나 이후에는 어느 정도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약 7월 이후부터는 굉장히 좀 지루한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지금 우측 상단에 보이는 이 영상은 제가 8월 1일 날 업로드했었던 삼성전기 추천 영상이었습니다. 8월 1일이 이 정도쯤이었었는데요. 제가 추천 영상을 올리고 나서도 한 3개월 동안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하지 못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저는 그 어떤 종목보다 최근에 추천을 드렸던 HMM이라든지 대한항공, 삼성 SDI, NC소프트 그 어떤 종목보다도 삼성전기를 굉장히 좋게 봤었고 이 한 3개월 정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다 라고 판단해서 저는 더 열심히 사모으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지난주 금요일 11월 13일 날 약 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혹시 삼성전기가 어떤 영업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이 영상 한번 보고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삼성전기가 어떤 회사인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 날 5% 정도 급등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11월을 들어서 11월 1일부터 13일까지 2주간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요. 개인 투자자가 약 1,500억 가까이를 매도했으나 외국인 투자자가 1,100억을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도 450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최근에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합쳐서 약 1,500억 정도 되는 매수세는요. 최근에 코스피 지수를 감안했을 때 상당히 큰 폭에 해당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1월 2일부터 11월 13일까지 2주간의 기간을 설정하고 코스피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가장 많은 매수세를 순서대로 랭킹을 매겨보면 삼성전기가 6위에 랭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삼성 SDI는 이미 예전에 계속 다뤄드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올렸던 다른 영상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전기가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최근에 기판 관련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MLCC 부분입니다. 그래서 MLCC가 전기차 그리고 5G 스마트폰과 어떤 상호관계가 있는지 그 내용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판 부분에서는 최근에 공급 부족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전기차 관련해서는 최근에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상하게 전기차 수혜주라고 볼 수도 있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괴리가 향후 삼성전기 주가 성장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두 번째 섹터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5G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역시 MLCC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삼성전기 쪽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 내용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판 최근에 공급 부족 이슈가 어떤 내용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만의 PCB 업체 중에 하나인 유니마이크론의 화재가 이슈가 됐었습니다. 유니마이크론의 화재가 발생해서 반도체 기판 수급이 비상이 걸렸다. 그리고 AP 칩 스마트폰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라고 하는 11월 9일자 기사인데요. 대만의 생산 라인에 큰 불이 나서 복구에 최장 1년 정도가 소요될 정도로 엄청난 큰 불이 났었고요. 이 수혜를 바로 한국의 삼성전기, 대덕전자 등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기존에 유니마이크론이 어떤 회사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세계 10대 PCB 업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니폰 매크트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업체들도 뭐 PCB 업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인 원탑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업체들이 균등하게 시장을 나눠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니마이크론은 탑5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점유율이 높은 업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삼성전기가 세계 10대 PCB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이 업체가 현재 생산 라인 중단이 되면서 이 수량들이 결국에 타 업체로 배분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삼성전기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현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제품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매출액의 약 40%가 반도체 기판일 정도로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삼성전기가 수혜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삼성전기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요.
전체 매출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MLCC로 대표되는 컴포넌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카메라 모듈 쪽, 그리고 마지막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반도체 기판 쪽인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매출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거고, 화재 후에 주요 PCB 업체 주가를 살펴보면 대만의 킨수스라든지 나냐 PCB 같은 경우에는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약 2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삼성전기만큼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소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대감을 갖는 이슈라고 한다면 삼성전기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야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에 투자가 많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글로벌 MLCC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더라도 글로벌 넘버 1이 일본의 무라타, 그리고 2등이 한국의 삼성전기, 3등이 일본의 다이오 유덴, 4등이 TDK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MLCC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많은 기사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기대감은 주가로 많이 반영이 되는데요. 최근 한 달간 MLCC 업체 주가를 살펴보면 시장 점유율 1위인 무라타 같은 경우에는 약 12% 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3위 업체인 다이오 유덴 같은 경우에도 약 10%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4등 업체인 TDK 같은 경우에도 한 10%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 2위인 삼성전기만이 약 1%밖에 안 되는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MLCC 부분 시장 점유율 2위라는 걸 감안했을 때 현재 삼성전기의 멀티플이 지나치게 적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멀티플에 대해서 더 높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자들의 공감대가 현재 나와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예로 따지면 무라타만큼은 아니더라도 한 8% 중반까지는 상승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은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공감 내용이 최근에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무라타 주가 차트를 보면요,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벽하게 뛰어넘은 현재 상황이고요. 특히 2018년 9월 이후에는 가장 높은 주가 상황입니다. 반면에 업계 2등인 삼성전기의 주가 차트를 보면 이제 막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고, 2018년 가장 MLCC가 황금기였다고 평가되는 2018년대 주가도 아직 회복하지 못함에 따라서 삼성전기의 현재 멀티플이 동종업계 다른 회사들보다 현재 너무 적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갭을 어느 정도 메우는 게 적정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쉽게 말하면 삼성전기가 현재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 있는 점에서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심리를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판의 공급 부족, 그리고 경쟁사 간의 멀티플 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MLCC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바로 전기차 관련 부분입니다. MLCC가 일단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을 드리면요, MLCC는 전자기기 내 전류 흐름 및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하는 부품이고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TV, 전기자동차 등 반도체와 전자회로가 있는 제품에 대부분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부품인데요, 거의 모든 IT 기기에는 다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자기기에서 필요한 만큼의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부품으로서 전기를 물이라고 한다면, MLCC는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필요한 곳에 전류를 공급해주는 댐의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MLCC는 어떻게 생겼냐면 굉장히 작은 부품이에요. 이게 쌀 한 알이거든요. 이 쌀 한 알이 이렇게 크게 느껴질 만큼 MLCC는 굉장히 조그만 부품인데요, 가로 0.4mm, MLCC는 작고 얇게 많이 쌓아올리는 것에서 기술이 결정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MLCC가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이 쓰이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MLCC는 2020년 기준으로 모바일에 제일 많이 쓰입니다. 스마트폰에 해당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PC 및 TV와 같은 전자기기에 많이 쓰입니다. 세 번째가 자동차 부분인데요. 이 주요 시장별 성장 상황을 한번 보면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만큼 작년 대비해서 많은 폭으로 줄었지만 21년에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PC나 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모든 집에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 부분이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지만, 전기차는 얘기가 달라지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를 저점으로 내년에 약 16% 정도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현재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MLCC 산업 전망 자료를 살펴보면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스마트폰의 상승으로 인해서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MLCC 수량이 늘어났고,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MLCC 산업 전체가 성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 2014년부터 17년까지는 스마트폰 시장도 어느 정도 성장이 완료됐었고, 딱히 IT 디바이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는 게 없었기 때문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사실 MLCC 시장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받지 않았었는데요, 2018년부터는 전기차 성장이 많이 기대됨에 따라서 MLCC 산업도 큰 기대를 받았고, 그 부분이 2017년, 18년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 전망치를 살펴보면 2018년, 2019년, 20년, 21년 점점 중국 내에서도 전기차 판매량은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약 200만 대에서 2025년 정도에는 500만 대로 무려 2배가 넘는 수준의 성장을 할 거라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 시장에서만. 그리고 이런 기대감은 국내 증시에도 고스란히 반영을 하게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로 평가받고 있는 LG화학 주가 차트만 보더라도 올해 연초에 약 30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현재 70만 원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전기차 관련된 종목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 역시도 올해 초에 약 12만원, 특히 코로나로 심할 때는 거의 8만원 정도까지 주가가 떨어졌었으나 최근에는 17만원 가까이 무려 저점 대비 거의 2배가 넘는 성장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고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늘어남에 따라서 MLCC 수량도 같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이상하게 삼성전기만큼은 전기차 종목 대비해서는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는 적당하게 평가를 받을 만한 시기가 됐다라고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자동차 MLCC 소요량을 살펴보면요. 현재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MLCC가 대당 한 2,000개 정도 소요가 되고 고급 세단 같은 경우에는 약 5,000개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보는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이 갑자기 커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기차는 한 대당 MLCC가 15,000개, 더군다나 순수 전기차,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순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무려 전기차 시장보다도 2배 커진 대당 3만 개의 MLCC가 소요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3만 개의 MLCC는 현재 고급 세단에 적용되는 5,000개의 MLCC보다도 무려 6배 정도 더 커지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전기차 시장의 끝판왕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는 시기가 되면 MLCC 소유량이 약 4만 개로 현재 고급 세단에 들어가는 5,000개의 MLCC보다 무려 8배가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당연히 MLCC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전기차 종목들은 굉장히 뜨거운 주가 상승을 받았으나 삼성전기만큼은 현재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MLCC 수급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굉장히 뜨거웠었고요. 반면에 2019년부터는 공급이 과잉이 되면서 삼성전기, 사마콘덴서와 같은 대표적인 MLCC 종목들이 지난 한 2년 정도 주가가 뜨겁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눈여겨봐야 될 점은 2020년 들어서 어느 정도 수급 균형이 맞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점점 공급 과잉이 점점 더 공급 부족되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MLCC 수출 개선 지표를 살펴보더라도 2020년 중반이 되면서 한창 MLCC 산업이 좋았었던 2017년, 2018년의 모습을 향해 다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2017, 18년 굉장히 뜨거웠었던 삼성전기의 주가 모습을 한번 오버랩 시키기에는 충분히 기대감을 줄 수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MLCC는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같이 알아봤었고 전기차 종목들이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기는 지나치게 저평가됐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면 또 다른 핫한 종목이었던 5G와 관련된 MLCC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MLCC 수요 비중을 살펴보면 현재 제일 수요가 많이 필요한 곳이 바로 모바일 부분입니다. 모바일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조금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은 이미 누구나 한 대씩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폰 시장이 과연 성장할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각 스마트폰별 MLCC 소요량을 살펴보면 스마트폰이 점점 고사양화되면서 필요한 MLCC 소요량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돼요. 2015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 한 대당 MLCC 소요량이 약 600개밖에 안 됐다면 최근에 나오는 폴더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00개가 들어가고요. 특히 5G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1200개 가까이가 소요가 되면서 2015년에 대당 들어갔던 MLCC 600개보다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점점 스마트폰이 고사양화가 되면 될수록 MLCC 소요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 자체는 향후 성장폭이 더딜지 몰라도 MLCC 같은 경우에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주요 업체별 스마트폰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스마트폰이 좀 많이 타격을 받으면서 출하량이 엄청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4월 이후부터는 스마트폰 출하량이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최근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더라도 4월 이후부터 7월까지 계속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눈여겨봤을 때 5월부터는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MLCC 수량도 같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특히 삼성전자가 내년에는 스마트폰을 좀 많이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내년 출하량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내용은 바로 MLCC 수량의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5G 스마트폰 출하에 대해서 주요 전망을 한번 살펴보면요. 5G 스마트폰 출하량에 대해서 최근에 나오는 정보들은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 5월에 UBS에서 나온 리포트를 살펴보면 5G 스마트폰 출하량을 약 2억대 정도로 봤었는데요. 6월, 7월, 8월, 9월에 나오는 최근 리포트를 보면 5G 스마트폰 출하량이 2.5억대, 2.8억대까지 증가할 정도로 5G 스마트폰 출하량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5G 스마트폰이 늘어나면 MLCC 수량이 같이 늘어나고 그 부분은 향후 모바일향 MLCC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MLCC 수급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5G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기지국이 같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MLCC 수량이 점점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수출 개선 지표를 살펴보더라도 중국과 미국의 5G 기지국 구축 전망이 계속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5G 스마트폰의 수량 증가뿐만 아니라 관련된 인프라들이 같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MLCC 수요는 더 향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자극되기 충분한 상황,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최근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G 시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이미 우리나라 대표 5G 종목인 KMW와 RFHIC에는 이미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KMW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또 다른 제 개인적인 5G 추천주인 RFHIC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급감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5G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종목들은 어느 정도 코로나 저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이상하게 삼성전기만큼은 그동안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삼성전기가 많이 저평가됐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고, 이 부분은 향후 삼성전기가 지금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기를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반도체 패키지 기판에서 유니마이크론의 화재로 인해서 공급 부족 사태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삼성전기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동종업계 상승폭 대비해서 삼성전기의 주가 상승이 그동안 너무 더뎠다라는 점에서 투자 심리가 충분히 자극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도 5G 시장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온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삼성전기는 그동안 상승폭이 굉장히 더뎠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삼성전기는 현재 많이 저평가됐다, 주가가 현재 저렴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기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